자, 그럼 손해의 3교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듯이 손해는 이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교시 때 우리 이제 구조에서 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손해 구조에서 발생학적 부위부터 좀 볼까요? 즉 중간에서 가쪽으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 요게 좀 주황색 표시된 게 벌레 구역이라고 했죠. 벌레 구역. 그래서 이 벌레와 벌레 겉 구역을 통틀어서 옛손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구. 자, 이 부분이 다 반구죠. 손해 반구를 새손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탈의 결절 부위를 원시손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발생학적 순서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발생된 게 원시손해, 즉 탈의 결절엽, 그 다음이 벌레와 벌레 겉 구역에 해당되는 옛손해가 그 다음 발생이 되었고, 가장 늦게 발달된 부분이 손해 반구, 즉 새손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기능적으로 구분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윗부분을 척수손해라고 해요. 뭐 척수와 좀 연관이 있겠다, 그죠? 그리고 밑에 이 탈의 결절력 부분을 안뜰손해, 균형과 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후엽 또는 뒤엽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을 다리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뇌 거칠에서 다리 뇌를 통해서 손해로 들어오는 뭐 어떤 그런 부분, 즉 대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능적 부위는 앞옆, 후옆, 탈의 결절옆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앞옆은 뭐와 관련이 있다? 척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척수손해, 기능적으로. 그리고 후엽은 대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뇌에서 다리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다리뇌 손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탈의 결절엽은 균형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안뜰 손해라는 기능적 부위의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 신경학적 연결에 따른 그런 손의 기능들을 좀 전에 봤듯이 안뜰 손해, 척수 손해, 다리 손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안뜰 손해는 어디와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원시 손해인 탈의 결절력과 연결이 되어서 주로 어떤 기능? 균형과 협응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척수 손해는 발달학적으로 옛손해인 벌레와 벌레 곁 구역과 연결을 해서 어떤 기능? 움직임의 실행, 즉 움직임을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리 손해는 새 손해, 즉 손의 방구와 연결이 되어서 움직임의 계획, 시작 등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박스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안뜰손해, 위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좀 더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탈의 결절력, 즉 원시손해와 연결이 된다. 발생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재량 안뜰손해는 균형과 평형,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평형 균형과 관련된 핵들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순대에는 안뜰신경 핵으로부터 들신경 섬유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안뜰신경 핵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손해, 안뜰손해가 되겠습니다. 균형과 공간, 감각 등 관여를 하고 보행과 서 있을 때 신체 평형, 그리고 조화로운 눈의 움직임 등 균형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이 안뜰손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균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속기신경 안에 있는 그쵸, 반골이관, 병형모래, 자, 이런 것들이 속기신경의 안뜰기관에 있는 구조들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속기신경을 타고 쭉 가서 안뜰신경핵, 여기 안뜰신경핵이에요. 순내에 있는 안뜰신경핵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다시 안뜰신경으로 정보를 내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대뇌겉질, 그리고 눈의 무브먼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균형과 관련이 있고, 이런 연접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이 다 안뜰신경핵, 그 다음에 속기신경의 안뜰기관, 이 안뜰기관 안에 있는 반골이관, 평형모래, 자, 이런 것들이 다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자, 우리 속기신경의 안뜰기관은 우리가 뇌신경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안뜰척수로를 통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주로 어떤 근육? 몸통 근육과 사지의 편 근육들을 주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몸통 근육은 당연히 몸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큰 근육들이죠. 그리고 균형에서는 굽힌근보다 편근이 균형의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안뜰척수로, 자, 여기서 쭉 내려가는 게 안뜰척수로예요. 이 안뜰척수로가 이런 근육들을 조절을 한다. 자, 병변이 오면 당연히 눈과 신체의 균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여러분 책은 17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물들 확인합니다. 자, 안뜰기관으로부터 오는 섬유, 자, 이게 속기신경이 여기 있을 거고, 뭐 반골이관 이런 데서 와서 안뜰신경절을 거쳐서 안뜰신경핵과 연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뜰신경핵은 손의 핵 중에서 꼭지핵과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2교시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뜰신경핵, 꼭지핵 균형과 관련이 있고, 이게 그렇죠, 탈의결절 옆 원시손해와 연접을 함으로써 균형과 평형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로? 뇌신경 또는 뭐 대뇌 또는 척수 또는 손해, 자, 이런 데로 가게 되고, 그쵸, 척수로도 가게 되고 손해로 가게 되고, 뇌신경을 통해서 뇌신경과 그림이 없지만 뭐 대뇌,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보는 게 아래 올리브 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래 올리브 핵도 역시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 구조물이 되겠고요. 꼭지핵과 연접을 해서 균형과 관련이 있다. 이 아래 올리브 핵은 우리가 오름섬유, 죄송합니다. 오름섬유가 시작되는 게 아래 올리브 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올리브 핵이 오름섬유를 통해서
손의 겉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척수손해예요. 척수손해. 척수손해는 발달학적으로 옛손해와 연접을 하는데 옛손해에 해당되는 게 벌레 구역과 벌레 겉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버미스 이 부분과 벌레 겉 구역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척수손해에 해당된다. 여기 있네요. 스피노세러벨럼 척수손해다. 자, 척수손해는 말 그대로 척수로 내려가요. 따라서 내림 운동계를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척수로 내려가서 주로 어떤 부위를 조절을 하느냐? 벌레 구역과 꼭지핵이 연합을 해서 척수로 내려가서 몸통과 몸쪽 근육을 조절을 하고, 벌레 겉구역과 중간핵이 연접을 해서 척수로 내려가 먼쪽 근육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 척수손해는 팔,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다시 위에 그림을 볼까요? 자, 벌레 구역, 버미스와 버미스에 위치한 꼭지핵이 연접을 해서 어떻게? 메디알 디센딩 시스템, 즉 안쪽 활동계를 통해 몸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절하게 되겠고요. 벌레 겉구역에 있는 중간 위치핵이 연접을 해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갈 때 라테랄 디센딩, 가쪽 활동계를 통해서 어떤 근육들, 먼쪽 근육들을 조절한다. 따라서 척수손해는 결과적으로 모터 익스큐션, 운동의 실행,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예, 척수손해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은 17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척수손해는 벌레와 벌레 겉구역, 그래서 꼭지핵, 그리고 중간 위치핵인 둥근핵과 마개핵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따라서 꼭지핵을 통해서 자, 연접된 걸 볼까요? 자, 꼭지핵과 연접이 되었죠. 그래서 꼭지핵은 안뜰 핵과 연결을 해서 안뜰 척수로, 즉 균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 중간 위치핵인 둥근핵과 마개핵은 쭉 따라가 보면, 자, 이걸 따라가 볼까요? 예, 그물 척수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줄기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물체를 배웠죠. 이 그물체와 척수가 연접을 해서 그물 척수로를 만들고, 역시 사지의 움직임, 먼적 근육들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뇌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대뇌 손해는 발생학적으로 새 손해와 일치해요. 새 손해는 이 손의 방구가 새 손해에 위치한다고 했죠. 이 손의 방구에는 그래 보시다시피 치아핵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손해는 대뇌 손해에 해당되고, 말 그대로 대뇌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다리뇌를 거쳐서 들어오고, 어떤 정보냐? 운동의 명령 등이 담긴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다시 운동 명령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날신경은 역시 우리가 피드 포워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미리 먹임, 뭐 이렇게 해서 운동 계획들을 수정한 내용들을 다시
대뇌 거칠 운동 영역으로 보내고 일부분은 적색핵으로 보내서 운동을 실행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대뇌 손해는 대뇌 거치가 정보를 주고받아서 움직임의 계획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치아핵이 대뇌 방구에 위치해 있죠. 미안합니다. 손의 방구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역시 손의 방구에 치아핵과 연접을 해 위와 같은 운동 명령을 처리를 하고 역시 운동 겉질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기능을 보면은 복잡한 손가락 움직임, 움직임의 협응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대뇌 손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기억을 합니다. 움직임 계획과 시작, 그리고 복잡하고 세밀한 움직임, 이 부분 움직임의 협응 등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뇌 손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요거 그림 잠깐 볼까요? 예, 치아핵은 대뇌 손해의 중심 핵이고, 자, 결과적으로 어떤 기능? 자, 대뇌 겉질로 다시 피드 포워를 시켜서 운동 전 단계에서 운동 겉질과 앞 운동 겉질이 하는 기능, 즉 운동 계획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대뇌 손해의 연결 내용이에요. 자, 해당되는 구조물이 손의 방구죠. 새 손해에 해당되는 손의 방구, 그리고 이와 연접해 있는 치아핵, 그리고 정보는 누구? 대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다리뇌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해서 대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운동의 계획, 시작 등을 다리뇌를 통해서 받고 이것들을 정보를 처리해서 다시 대뇌 겉질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대뇌 겉질에서 내려와서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대뇌 손해에서 치아핵과 연접을 해서 반대편 시상, 그 다음에 대뇌 겉질로 가고,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는 이러한 수정된 계획들을 다시 대뇌 척수로를 통해서 사지 근육으로 실행을 시킨다. 예, 그래서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스티불로 세레벨럼, 자, 이 원시 손해에 해당되는 안뜰 손해죠. 그래서 안뜰 손해는 안뜰 핵과 연접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균형과 눈의 움직임, 즉 균형과 평형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척수 손해는 버미스와 인터메디어트, 즉 벌레와 벌레 겉 구역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있는 꼭지 핵과 중간 위치 핵 연접을 해서 자, 가쪽과 안쪽 트랙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트랙은 결국 운동의 execution, 실행과 관련이 있다. 즉 움직임과 자세 균형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레벨럼, 대뇌 손해는 손의 방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 위치에 있는 치아핵과 연접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와 운동 겉질과 대뇌 겉질에 있는 운동 겉질, 앞 운동 겉질과 연접을 해서 결국적으로 운동의 계획, 시작 등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로서 이제 우리가 손해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은 183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봤죠. 안뜰, 척수, 다리내. 그래서 이 안뜰 손해는 탈의 결절엽, 즉 원시 손해가 해당이 되고, 척수 손해는 벌레와 벌레 겉구역, 즉 옛 손해가 해당이 되고, 다리내 손해는 손해 방구, 즉 새 손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핵들, 탈의 결절엽은 손해 핵과는 연관이 없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안뜰 핵과 연접을 해서 어떤 기능? 평형 감각, 눈의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벌레는 벌레 구역에 있는 꼭지 핵과 연접하고요. 벌레 겉구역은 중간 핵, 즉 마개 핵과 둥근 핵과 연접을 해서 자, 꼭지 핵과 연접한 벌레 구역에서는 몸쪽에 있는 근긴장도 그리고 평형 감각과 관련이 있고요. 벌레 겉구역과 중간 핵은 먼 쪽에 있는 근긴장도 좀 먼쪽 근육을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 운동 실행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벌레 겉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손해방구는 손해방구에 위치해 있는 치아액과 연접을 해서 자,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특히 움직임의 계획과 시작을 조절하는 협응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와 인접 부위를 오갈 때 우리가 손의 다리를 활용한다 했죠. 그래서 안뜰 손해는 주로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날들 승경 섬유를, 척수 손해의 벌레 구역은 주로 아래 손의 다리, 그리고 벌레 겉구역은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역시 날들 신경 섬유가 전달이 되고요. 다리 내 손해는 손해방구에서 중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신경이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통틀어서 이제 손해 통합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평형, 비교 측정의 기능, 협응의 기능, 그리고 운동을 기억하는 기능들이 바로 손해의 운동과 관련된 통합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각 기능별로 해당되는 부위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고요.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해의 기능장애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손상을 받으면 대표적인 게 바로 실조라는 게 나타나요. 자, 영어로 아탁시아라고 하고요. 움직임의 장애인데 특히 협응 능력이 부족한 움직임의 장애, 그리고 부정확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실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병변받은 같은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이러한 실조는 자, 옆에 그림 잠깐 볼게요. 대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소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뇌줄기가 손상을 받았을 때, 즉 브레인의 손상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의 장애입니다. 자, 실조가 나타나는 부위, 눈, 입술은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킴, 먼 쪽에 있는 사지, 특히 손, 그리고 워킹 또는 밸런스, 그리고 게이트, 심지어는 심장의 어떤 순환계에서도 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사지의 근육과 관련이 있는 그런 움직임 장애가 바로 실조가 되겠습니다.
벌레와 탈의 결절력 손상 시에는 보통 몸에 나타나는 실조, 몸이 이렇게 그림 보시다시피 떨려요. 그죠? 그리고 벌레 주변에서는 보행시 나타나는 실조 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뜰 손해에서 나타나는 실조는 눈의 떨림, 평형 이상, 서기 균형 등의 유지가 어려운 실조의 장애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말더듬, 스피치와 관련된 실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단 뭐 척수 손해, 안뜰 손해 다 이제 실조가 나타나고요. 척수 손해는 보행 실조 등이 나타나고 사지 실조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손해 기능은 뭐다? 실조가 나타난다. 의도되지 않는 움직임, 부정확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근육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인 실조와 관련된 그런 질환명 등이 있습니다. 상반, 운동, 반복, 수행 장애, 경양 장애, 활동 뜰림.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지실조 질환인데요. 상반, 운동, 반복, 수행 장애는 빠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랫팔을 엎친 뒤침 빨리 해봐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반복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손가락으로 코를 짚어 보세요. 또는 양 손가락을 맞대어 보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켜 나가고 코를 짚을 수 없고 눈을 짚는다거나 아니면 코를 짚을 수 없고 그 전에 멈춘다거나 이런 의도된 거리를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양 이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 활동 떨림입니다. 즉 움직일 때 수의적인 움직임을 할 때 몸이 이 그림과 같이 막 떨림이 나타나는 활동 떨림 역시 사지실조로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한 개가 됩니다. 예, 손해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은 몇 페이지일까요? 책은 183쪽을 참고합니다. 자, 손해의 구성, 손해의 겉질 부분은 3개 층으로 되어 있죠. 과립층, 조롱박 세포층, 분자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중간에 있는 조롱박 세포층이 우리 손의 기능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고요. 자, 영문으로 퍼킨즈 셀이에요. 그래서 퍼킨즈 셀에 의해서 손의 주 기능인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자층으로 가면은 분자층에는 평행섬유 그리고 조로막 세포의 가지돌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또한 분자층은 억제 사이신경세포인 별세포 그리고 바구니 세포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포들이 몇 개 나와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롱박 세포, 그리고 별세포, 바구니 세포 등 손해에 나오는 그런 세포들 좀 기억을, 여기 위에 과립세포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로 들어가는 신경로, 또 나오는 신경로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손의 겉질로 들어가는 들신경은 겉질 안에서 자, 마리집을 잃고 즉 빈마리집으로 되어서 이끼섬유, 오름섬유에서 끝이 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끼와 오름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손의 3개 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 신경로는 주로 위 손의 다리, 아래 손의 다리 를 통해서 들어가며, 그리고 척수 손해로, 그리고 세기 손해로, 올리브 손해로, 안뜰 손해로, 다리 손해로 같은 작은 섬유다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손해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러한 손의 다리를 거치는데요. 따라서 손의 다리는
새쌍으로 되어 있어서 뇌줄기와 손해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 손의 다리는 손해에서 나가는 날신경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중간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손의 다리와 아래 손의 다리는 각각 다리뇌와 숨뇌에서 시작하여서 손뇌로 들어가는 들신경섬유들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손의 기능적 분류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손에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을 나누는데요. 안뜰 손에 이걸 탈의 결절엽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척수 손에는 두 부분, 벌레 부분과 벌레 주변 또는 벌레 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뇌 손해 부분, 즉 가쪽 손해 방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뜰 손해는 안뜰 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눈과 머리의 움직임, 협응 또는 균형 운동에 관여를 하게 되고, 척수 손해에서 벌레 부분은 척수 그리고 안뜰 핵 그리고 청각 핵 및 안뜰 정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은 정보들을 다시 안뜰 핵과 그물 핵, 운동 겉질로 보내면서 자, 요런 신경노들을 만들고, 그래서 주로 안뜰과 그물 그리고 겉질에 있는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척수 손해의 벌레 주변, 즉 벌레 겉 부분에서는 척수에서 정보를 받고요. 그 정보를 적색 핵을 통해서 보내게 돼요. 따라서 적색 척수로를 통해서 손해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자, 대뇌 손해는 가쪽 손해가 그 위치가 되고요. 대뇌 겉질에서 오는 정보를 받고 운동 겉질 그리고 운동과 운동 앞 영역에 대한 또 적세핵에 대한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손해의 요약 부분이 되겠고요. 네, 따라서 손해에서 좀 중요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좀 그리고 똑같이 업로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손해였습니다.